네, 지금부터는 HMM 나무 사건 관련해서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만나서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어제 5.18 행사에 참석하셨어요. 네. 예, 전남도청 복원된 현장도 가보셨는데요. 다시 1년 만에 찾은 광주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46년 이제 됐잖아요. 근데 이제 기념식에 참 많이 참석했었는데 어제가 가장 감동도 컸고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장소성이 주는 그런 이제 감정 또 영감 이런 게 다 이제 섞여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깃발을 들고 무용수 분들이 이렇게 막 회전하고 할 때 그 바로 뒤에 있는 그 전남도청 안에서 막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히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예, 의원님 네. 지금도 이제 눈시울이 붉어지시는데요. 그쵸. 우리 안에는 다 광주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빨개지셨어. 그러니까요. 예. 그분들이 다시 2024년 12월 3일 그 밤에 여기 여의도 앞에 다 달려오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생각이 어제도 들었는데요. 그 자리에 시민군이 200여 명이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중에 한 80명 정도는 군을 갔다 온 분인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100여 명 이상은 아마 젊은 네, 학생들이고 소년들. 뭐 그랬다는 건데 하여튼 뭐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몸으로 막은 그 탱크나 이런 그럼요. 그 모습이 진짜 이제 오늘 다시 전 세계인들한테 이제 한국에서 보여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진짜 이 우리 저 한강 작가 말씀, 네, 그대로 대통령이 어제 기념사에서 언급하신 소년이 온다, 네. 예,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이 총뿌리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했던 우리 국민들이 죽은 자들이 네. 산자를 살리는 기적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의미가 있는 게 2024년에 대한민국의 내란을 진압한 것은 우리 단순히 대한민국만 구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게 희망의 빛을 저는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지금 정치가 너무 후퇴되고 양극화되고 진짜 좀 이 약자들을 너무 이렇게 어찌 보면 피폐하게 만드는 네. 권력을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이 많이 보여주거든요. 특히 예. 미국이 저렇게 힘자랑하면서 오히려 여러 나라들한테 인권에도 피해를 주고 뭐 이런 모습들이나 혹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과 국민들이 직접 몸으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인권을 지켜내는 그 모습이 네. 저는 오늘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 그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저는 1980년도에 우리 5.18은 정말 세계적인 인류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도 되고 네, 맞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현장에 장도혁 대표가 왔습니다. 예, 제 오른쪽 이렇게 한 5m 앞에 5m 앞에 네,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었어요. 예. 그 소년이 온다의 실존 인물이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께서 여기가 제가 제약 예미어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봤습니다. 현장에서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왜 올까요? 그러니까 광주 정신을 실천하겠다며 지난해 이제 본인이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 광주에 왔지만 결국 민주묘역에 그 참배는 못하고 시민들의 항의로 인해서 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느껴졌던 게 네. 공당의 대표로서 참 뻔뻔하기 그지없구나. 뻔뻔하다. 예. 이게 왜 뻔뻔하냐? 정말 일은 하기 싫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은 최소한 개헌 개헌을 예. 통해서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 투표에 임했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적어도 행동을 하고 그리고는 와서 네.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이 속한 정파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저는 당당한 정당 대표로서의 공당 대표로서의 자세라고 보는데
어제 그 모습은 오직 떡에만 관심이 있는 즉 혹시라도 광주에서 어떤 다른 자기가 모욕을 당하거나 사건을 당하거나 이래가지고 네. 선거 와중에 예. 무슨 이제 일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선거에 표에 도움이 되는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예전에 이제 박근혜 네. 대표가 커터칼 그런 그걸- 상상을 할 정도로 예. 제가 좀 저건 좀 너무 너무 정말 후한무치하다. 정략적이다. 예, 정략적이고 후한무치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니 개헌이라도 좀 그 투표를 그렇습니다. 해서 명분을 쌓고 광주에 온다면 박수치고 환영하죠.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 그러다 시민들이. 보니까 자기가 정략적이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는 5.18이 오직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다. 이런 소리를 어제 5.18 기념식 이후에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재명- 본인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런 식으로 이 소위 얘기하는 권력 확장의 도구로 지금 5.18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역사관을 보여주는 단면일 뿐이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장동혁 대표가 원래 민주당에 오고 싶어 했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민주당에 노크를 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당으로 가게 됐는데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그 칭호도 쓰지 않은 채 예. 그냥 뭐 이재명 범죄자 뭐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어서 네.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수준이라면 이거 같이 정치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헌법 기관들끼리 네. 국회의원과 대통령 그리고 장관 뭐 이런 이제 어떤 헌법 기구 혹은 헌법 기관들 네. 간의 공식적인 자리에 공식적인 호칭은 당연히 저는 뭐 님자를 붙이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네. 그 자리를 불러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그렇습니다.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거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기본 책무를 저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일종의 짓밟는 거는 자격이 없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정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그들을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18% 또는 15%의 극우 세력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구 경북, 뭐 부울경 영남권을 그렇습니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지 스타벅스 코리아가 캠페인을 했는데요. 네. 5.18의 탱크데이라고 하면서 책상 탁, 그러니까 이른바 박종철 여사의 물고문을 연상하게 하는 주장과 발언. 근데 하필이면 또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정용진 신세계 회장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멸콩의 대명사. 그러니까 정용진 회장이 자기가 관련이 없으면 왜 대표를 잘랐겠습니까? 자기가 관련이 없으면 왜 대표를 잘랐겠냐? 그러니까 대표가 그걸 기획해서 대표가 혼자 했겠냐? 했으면 네.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하지. 그렇죠. 그걸 바로 잘랐더라고요. 그 말은 네. 아 내가 한 거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정용진 작품이야. 네, 제가 볼 때는 예. 뭐 그런 의심. 의문이 들기에 충분한 예. 그런 인물인데다가 이때까지 행태도 그렇고요. 저는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던데 바로 그 멸콩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멸치 예? 멸치하고 콩하고. 홍하고. 예. 그게 이제 2022년 대선 때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회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했던 맞습니다. 자신의 캠페인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자라는 제안이 근데 이제 올라오고. 본인이 개인으로서 자기 SNS에 멸콩이라고 올리든 뭐 멸공이라고 올리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올리든 그거는 우리가 뭐 탓할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하나의 회사 법인이 예.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회사의 경비로 진행하는 행사에 예. 저렇게 누가 봐도 역사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네.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이제 일을 버젓이 한다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일원이 자기가 아니라는 예.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헌법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저거는 우리 공동체에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용서할 일은 아니다. 네. 그 정도 생각이 아니랐으면은 왜 대표를 잘랐으며 왜
그 담당자들까지 징계하겠다고 저렇게 나서서 저러는 건지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회사에서 저렇게 대규모로 인사로 사람을 잘라버리는 식의 네. 큰 사건이라는 거를 네. 그 전에 별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뭐 나중에 문제가 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제 지적을 하고 나서자 그때서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으니까 뭐 사과문도 올리고 이런 사후 약방문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제대로 혼내줘야 됩니다. 혼내줘야 된다고 예, 생각을 정말로 합니다. 혼내줘야 됩니다. 그게 제가 바로 시민들의 힘이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 나라에서 이렇게 스타벅스가 비싸고 사실 전 국민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 대표 커피숍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앞으로는 스타벅스는 안 가려고 그래요. 저도요. 지금 후배들한테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 뭐 카카오톡으로 예. 선물 보내기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저도 앞으로는 스타벅스는 절대 보내지 않고 저도 이용을 안 할 생각입니다. 저거를 사과를 넘어서서 제대로 정말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와 관련된 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스타벅스를 운영하시는 정용진 회장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네.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와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다. 이걸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스타벅스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퇴출 위기까지 몰려서 대한민국에서 역사 맞습니다. 외교국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시장이라는 보여줘야 것도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라는 것도 공적 질서입니다. 예. 왜? 시장에서 사기가 막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제대로 지키기 위한 법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공정위, 금융위 이런 정부 기관들도 다 있고요. 시장이라는 게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즉 공적 기구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적으로 해야 돼요. 노봉남님께서 동참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노미님께서 미국에서도 스벅 유명세 떨어진 지 이미 오래전입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의원님 내일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무 관련이겠죠? 네. 나무 관련해서 원래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뭐 우리가 안보에 제대로 무능한 것처럼 네. 공세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열자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요. 결국 그래서 제가 20일 열자 이렇게 해서 결국 20일 날 내일이죠. 네. 열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 사실 나무 피격과 관련해서는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반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히 이제 장도혁 대표가 이란이라는 두 글자가 빠졌다라고 정치 공세를 하면서 이란의 책임으로 규정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측에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시그널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란에게 항의 겸 네. 뭐 이제 왜 확인 안 해주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 이라는 이제 항의의 뜻도 포함된 일종의 확인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요. 이란에서는 부인을 공식적으로는 하고요. 네. 더불어서 본인들도 누가 했는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다른 언론을 통해서 했다고 제가 전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는 이란에서는 일단은 뭐 이제 자기들은 아니다 이걸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피격된 건 맞는데 네. 도대체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예. 하는 문제가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우리나라 이 배가 네. 국적선이 우리 쪽이 아니거든요. 우리 소유가 HMM. 그렇죠. 예, 파나마 국적이거든요. 국적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양 일종의 그런 보험과 관련해서 예. 이 법이 명확해야 이게 이제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도. 보상이 될 수 있냐 예. 이게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 관계를 생각해서도 예. 이 주체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게 예. 중요하고요. 외교 관계에서도 당연히 이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네. 증거를 가지고 외교 관계를 이제 따져가야 되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관심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이란으로 확정을 하고 네. 왜 이란을 발표하지 않느냐고 예. 계속 주장을 하는데 예. 저는 그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게 증거도 없이 만약에 이란이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란에게 어떤 뭐 공격적인 조치를 할 경우에 나중에 국제법적으로도 우리가 잘못하면 되치기를 크게 당할 수가 있고 네. 경제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 호르무즈 해협에 만약에 우리나라 유조선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쓰는 원유의 70%가 네.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있는 건 불가피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지 않아서 화가 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이 국익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증거를 가지고 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예. 그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드론이냐 미사일이냐 이제 초반에는 드론 공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가 최근엔 또 우리 국방부 주변에서 미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파악하시기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현지로 국방부에서 기술 인력을 2번 파견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15일에 그 잔해가 한국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네.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잔해나 혹은 그 이제 파공의 어떤 상태 이런 걸 볼 때는 드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약간 뭐 미사일이든 작은 네. 어떤 예. 이제 그런 이제 미사일 종류의 예. 그런 어떤 무기들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특정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네. 그러나 드론이 아닌 것으로 예. 다수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지금 나와 그러면은 있는 건 맞습니다. 드론이냐 미사일이냐 그러면 가능성은 미사일로 무게추가 쪽에 옮겨가고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무게추가 예. 옮겨 내일 이제 현안 질의에서 관련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예. 좀 들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나머지 선적들입니다. 나무 말고 이제 예. 25척이 더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선박들의 안전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선원과- 외교부 장관이 이제 이란 외교부 쪽에다가 네. 추가로 우리 선박의 피해가 절대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네. 안전 조치를 요구를 했고요. 네. 이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야기는 당연히 없고 아니 뭐 저 말은 안 하지만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다는 네.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제 피격을 당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지난 올해만 30여 척이 공격을 당했다고 그래요. 예. 그게 나라들도 보니까 여러 개입니다. 예. 인도는 심지어 유조선이 침몰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도 피격을 당했다고. 네. 프랑스 마찬가지고요. 예. 중국.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태국 뭐, 맞습니다. 예. 태국도 있고 또 더 있습니다. 예. 아랍에미레이트도 예. 있고요. UAE. 있는데 예. 이 중에 특이한 게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란의 공격으로 특정을 하고 이란에게 특정한 공격에 대해서 특정한 해명을 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거나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아마 요게 이제 아까 국적선에 따라서 예를 들면 네. 프랑스 같은 경우 이랬다 그래요. 프랑스의 경우도 저 다른 나라 국적선이고 프랑스 선사가 소유한 배다 보니까 네. 프랑스 쪽에서 이제 5월 5일 날 피격을 당했는데 예. 마크롱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5월 6일 날. 네. 네. 그때 그쪽 반응이 프랑스를 직접 겨냥한 게 아니다. 네. 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네. 국적선이 당신 나라들 게 아니고 확인해 보니까 프랑스를 겨냥해서 한 게 아니라고 한다. 네. 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교상으로 사실 굉장히 복잡한 예. 여러 가지 이제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상황들이 되네요.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외교 전략상도 제가 볼 때 뭐 혹시 포함돼 있는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숨기거나 네. 있는 사실을 일부러 발표하지 않거나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면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예. 내일 상임위에서도 아마 예. 관련해서 다 국민들께 예. 소상하게 보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의원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어느 지점에 질의를 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이란에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란의 공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좀 이제 하나 좀 방점을 찍고요. 또 하나는 미국과 우리가 정보 교류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예. 이란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과 충분한 이제 정보 교류나 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예. 이걸 국민들께 좀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런 피격을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나라들이 다 대응은 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게 역시 한미 간의 동맹을 통해서 이런 호르무즈 해협이 전체적으로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네. 그리고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서 예. 국익 중심의 대응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네. 그렇다면 나머지 디테일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하나씩 이후에 필요한 경우 따져나가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의 틀을 네. 국민들께 저는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틀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지난주에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가 기자실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이외의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공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크지 않다. 그러니까 외교관이어서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란 이외의 다른 주체 가능성은 없다. 사실상 이란이다라는 그러니까 걸로. 이제 왜 저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설명을 해보면요. 최근에 이제 5월달 가까이 되면서 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지니까 미국이 뭐 자유항행 프로젝트 같은 걸 네, 진행하겠다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해 놓은 상태고 하니까 이 배들 상선들이 네. 호르무즈 해협 그 입구 쪽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예. 이게 이제 미국이 혹시라도 도발을 해가지고 예. 무슨 작전을 해서 이 배들을 왕창 밀어넣을까 봐. 빼 나갈까봐 아. 요 혁명 수비대나 기타 다른 어떤 민병대 포함해서 예. 이런 여러 주체들이 그쪽 그 호르무즈 해협 근처로 예. 난사를 했었다고 하는 난사. 보고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총으로 치면 위협 사격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네. 가까이 그렇죠. 오지 마. 따르르르. 예. 그게 이제 그런 사태들이 몇 번 있었다고 제가 그게 들었는데 미사일이었다는 건가요? 뭐 미사일도 있고 드론도 드론도 있고 있고. 여러 이제 아. 활동들을 예. 하면서 그럼 무차별적인 공격이 있었을 수.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아마 배들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앞쪽으로 왔다가 다시 후퇴를 쫙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들어갈 쪽은 들어가고 예. 더 뒤로 물러설 때는 더 뒤로 물러서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예. 저게 이제 지난번에 미국조차도 이란 초등학교에 오폭을 해서 그랬죠. 예. 초등학생들이 뭐 대량으로 맞아. 예. 이제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쟁 기술이라고 하는 게 늘 완벽 통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교전의 와중 혹은 작전의 와중에 저 발생하는 여러 네. 가지 이 피해, 엉뚱한 피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외교부 관계자가 네. 이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게 이란의 이제 가능성. 근데 이란 내에서도 이제 주체가 여러 개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지시에 의해서 명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약간 이렇게 난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한 발생한 건지. 일인지 뭐 알겠습니다. 등등등도 조금 사실은 확인이 필요하다. 디테일한 확인은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죠. 예. 예. 그나저나 이제 이란 전쟁 언제 끝나나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트럼프가 어제 이란 시간이 없다. 종전안을 내지 않으면 더 큰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상 네타냐후와 함께 새로운 공격을 준비 중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당국 쪽에 확인해 보니까 네. 미국 조야의 학자들이나 보수 쪽이 네. 이 인사들은 아마 일시적으로는 다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단 굉장히 여론상에 몰려 있고 네.
미중 정상회담도 큰 성과가 없고 빈손으로 끝났죠. 선거는 다가오고 예. 끝내기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란이 물고 늘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세게 한번 보여주고 음흠. 또 협상을 더 촉진하는 예.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이제 그러면 전면전, 예. 지상전 예. 이렇게까지 확대될 것이냐. 근데 그거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 왜냐하면 중간 선거도 있고 예. 지상전을 하려면 이라크 전쟁 20여 년 전에 시작했던 이라크 전쟁 때만 해도 15만 명을 네. 미군 투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란 주변에 동원되어 있는 미군의 숫자는 15,000명도 안 예. 됩니다. 거기다가 이라크 전쟁 끝낼 때는 25만 명까지 미군이 투입됐었거든요. 그런데도 네. 전쟁이 제대로 그렇죠. 종결됐다고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전쟁이라는 건 전면전이 시작되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 마가 세력의 논리적 귀결하고도 안 맞고 네. 그런 이제 전면전 지상전을 예.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본다면 공격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주요 공격물에 대한 타격 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절대적으로 보자면 수세에 몰려 있거나 시간이 없는 건 트럼프 쪽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예. 끊임없는 전쟁 범죄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초등학교를 상대로 했던 그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맞습니다. 애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던 사건인데 이 또한 또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데 주요 시설에 대해서 또 명분도 목적도 없이 타격을 가했을 때 그 책임을 다 누가 지려고 하는 건지 참 걱정이다 생각됩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자, 예. 지금 31분 지나고 있어서요. 오늘과 내일 양일간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고향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안동 찜닭. 예. 그러니까 한일 간의 외교의 역사에서 어찌 보면 획기적인 그렇습니다. 분기점이 되는 날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먼저 일본 총리의 고향에 방문을 했었고 네.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향에 네. 답방을 하는 형식으로 그렇습니다. 셔틀 외교가 1년 사이에 예. 진행된다는 거는 정말 그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한일 간의 외교의 새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회담에서 역시 이 이란 전쟁과 관련된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양 정상이 의견을 교환할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카이치가 먼저 통화를 하고 그리고 그제밤 늦게 이재명 대통령과 30분간 트럼프 대통령 통화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제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인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에 해결되어야 할 핵심 의제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이제 묵어 있는 현안을 해결하는 자리라기보다는 네. 현재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현안 네.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그렇습니다. 비롯한 에너지 위기 예.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방의 압력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 달라라고 하는 네. 압력 그리고 동시에 대미 투자 최대 국가들끼리 예. 향후에 미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할 거냐. 경제 협력의 전망 요런 내용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핵심이다. 실제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개적으로 뭐 다 이야기는 못 하시겠지만 우선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뒤로 에너지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조를 상당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아마 양 정상 간의 신뢰의 회복과 신뢰 구축이죠. 예. 신뢰 구축과 그리고 그런 것을 같이 한번 협력해서 돌파합시다. 이런 이제 네. 의지를 다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이고 더불어서 종전 이후에야 이제 우리한테 예. 이제 약간 부과가 되겠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이 네. 어떤 군사적 기여를 할 거냐라고 네. 하는 데 대해서 대강의 가이드라인 을 이제 서로가 네.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는 이런 정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일본도 지금 1호 투자, 네. 2호 투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이제 가져오면서도 네.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요 역내에서 네.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상호간에 증진시키는 네. 그런 이제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시간이 싶습니다. 아쉬운데요. 그 파병 요구 있지 않습니까? 전쟁 전에는 전쟁이 종결되기 전에는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일본도 그렇게 하겠죠. 일본도 그렇게 네. 합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프랑스, 영국, 독일이 중심이 돼서 40개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그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우리도 지금 참여하고 있긴 한데 국제 기구라기보다는 회의죠. 회의에 에 참석했었고 국제회의. 예. 일단 그 기구도 네. 종전 이후에야 예. 기구가 구체적으로 예.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래서 일단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양자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스라엘만 끼어 있긴 합니다만 종전되는 게 모든 것의 전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카이치가 평화헌법 구조에 그 자위대 네. 관련된 내용을 넣겠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네. 가려고 하는 이제 그 극우 보수 진영의 요구를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한일 간의 상당한 갈등 요소가 될 것으로 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일 양국 간의 종전 이후의 군사적인 네. 기여 이런 부분을 좀 더 분명히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일본도 그 이상 지금 막 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이 93%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가 수입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치명적인 국익에 손상이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일본이 그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군사를 파견하거나 그러지 못한다. 군사력을 전개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헌법 개정이 이제 어쨌든 주변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일본도 사실 역사 왜곡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든데 이번에 그렇죠. 다카이치도 계속 미루다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복납을 했습니다. 했죠. 예. 이게 계속되고 있어서 진짜 그렇습니다.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이원화해서 투 트랙으로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좀 참 신경에 거슬린다라는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또 인상을 써야 될 때가 올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내는지가 또 우리 정상의 리더십 시험대죠. 늘 그게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